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사전 시간인데요.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공매도입니다. 정확히는 주식 공매도 제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언론에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용어죠. 공매도. 예. 요즘 뭐 이제 다시 금지 안 하냐면 아마 3월이 기점이라고 하던데. 네, 예, 3월 15일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금융위 같은 경우는 허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데 반발한다 이런 뉴스가 네네. 계속 있던데 예. 뭐 제가 주식을 안 해갖고 정말 그 무지한데요. 예. 공매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공매도는 뭐 문자 그대로 빌릴 공짜에 판다는 뜻인데요. 자기가 안 가진 주식을 팔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정확히는 차입 공매도라는 제도인데요. 예. 안 가진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팔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 거래 순서가 먼저 사고 그 다음에 팔잖아요. 그럼요. 먼저 팔고 이제 먼저 팔아서 나중에 이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원리죠. 네. 이제 공매도는 이게 순서도 원리도 반대입니다. 네. 먼저 팔고 나중에 삽니다. 안 가진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먼저 비싸게 팔고 네.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차익을 챙기는 원리입니다. 뭐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제 A전자가 지금 주당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제 보기에 거품이라서 이게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A전자 주식이 없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10주를 빌린 다음에 바로 팝니다. 그럼 저한테 1,000만 원이 생기겠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A전자 주가가 떨어져서 한 달 뒤 5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이때 10주를 500만 원에 삽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10주를 갚죠. 저는 5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앉아서 버네요. 예, 예. 예. 다른 투자자들은 이제 곡소리 나는데 물론 증권사에 이자를 냅니다만 뭐 그 정도는 낼만 하고요. 물론 만약에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올라버리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아, 대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네네. 올라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예. 되버린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에 반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개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네. 개미 입장에서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주범이거든요. 이 공매도는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돈을 버는 기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공매도를 많이 하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매도는 99.9%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같은 큰 손들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 개미 등쳐먹는 게 공매도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이죠. 그럼 개인들도 하면 되잖아요. 이제 개인도는 공매도를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대차 거래라는 유리한 방식으로 공매도를 하려면 50억 원 이상 금융상품을 증권사에 예탁해야 됩니다. 아, 지금 담보금을 걸어놔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예외자금 50억 원 정도는 다들 댕댕이 계시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돈이 없어도 이제 대주 거래라는 방식으로 공매도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자가 비싸고요. 네. 개인은 사실상 공매도 못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 원가 엄청나게 떨어진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좀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고. 예, 이게 2016년 9월 29일, 30일 이틀 사이 일인데요. 네. 29일에 주식시장 마감 직후에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사 제넨텍하고 신약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예. 큰 호재죠. 예. 다음 날 아침 30일에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개미들이 달려들었죠. 그런데 30분 만에 주가가 갑자기 폭락합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하던 다른 신약 올무티닙이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게르하임하고 맺은 기술 수출 계약이 파기됐다 이런 공시가 떴거든요. 예. 전날 호재를 발표하고 다음 날에 악재를 발표한 거죠. 그래서 9월 29일에 62만 원 하던 한미약품 보통주 가격이 30일에 50만 8천 원 폭락. 나중에 29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났네요. 문제는 30일에 개장을 하고 나서 악재가 공시되기 사이 요 30분 사이에 공매도 320억 원어치가 일어난 겁니다. 네. 큰 손들이 악재를 미리 알고 공매도를 친 거죠. 개미들은 모르고 그걸 다 받았고요. 나중에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일부 직원은 처벌받았습니다만 공매도는 이럴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아니 그럼 이거 금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허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사실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아, 그래요? 예, 지난 1년간 한국이 금지한 게 예외적인 일이고요. 예,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공매도야말로 주식시장의 필수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주식시장에는 살려는 사람들하고 팔려는 사람들이 있죠. 주가가 오를 것 같다고 보는 사람들은 매수세를 형성하고 내릴 것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매도세를 형성하잖아요. 이 매수세하고 매도세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실랑이가 벌어져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런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매수세와 매도세 사이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오른다고 보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는데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매수세 의견은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돈만 주면 누구든 주식을 살 수 있고요. 그렇죠. 돈 없으면 빌려서 살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증권사에 증거금들 걸어놓고 다들 빌려서 투자합니다. 반면에 매도세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가가 내릴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주식 팔았겠죠. 그렇죠. 계속 보유하는 사람들은 안 내릴 거라고 보겠죠. 반면 주식은 없는데 이 주식이 내릴 거다라고 보는 의견은 주가 형성에 반영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구경꾼의 관점인 거죠. 이렇게 매수세는 가격에 항상 잘 반영되지만 매도세는 잘 반영이 안 되면 주식시장에 구조적으로 거품이 낀다. 그 거품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공매도라는 것이고요. 공매도를 인정해야 이 매수세하고 매도세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요즘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근데 지금 그 큰손하고 개미들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고 네네네네. 어차피 이거는 그 불균등 게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뭐 악재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게임 룰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반론이 있습니다. 1988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유명한 잡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침팬지하고 애널리스트 간의 투자 대결을 기획을 합니다. 여기서 침팬지라는 게 정말 동물 침팬지 말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침팬지가 주식 종목과 연계된 숫자를 적어놓은 다트판에 다트를 던지게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하고 전문가 4명이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한 포트폴리오로 14년간 투자 게임을 했는데요. 14년간이나? 원숭이 승입니다. 아니 월드컵에서 문어가 이기는 팀 알아맞춘다는 건 제가 외신으로 접한 바가 있긴 한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원숭이가 등장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례고요. 전문가들이 이제 고급 정보에 5만 차트 다 동원했는데 졌고요. 이게 이제 꽤 중요한 실험인 게 공매도 옹호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을 증명한 실험으로 꼽히거든요. 그래요?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진 파마라는 분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어떤 주식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라면 애널리스트 하랩이라도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론인데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모두 평균 수익률에 수렴한다는 거지요. 오래 하면. 왜냐하면 공매도 제도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호재든 악재든 모든 정보가 바로 가격 형성에 반영되고 무수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보를 바로바로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누가 특별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없고 모두 평균적인 수익률을 올린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아무도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이라는 것이죠. 공매도는 이런 시장에서 악재를 즉각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허용의 논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반론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론이 이제 인간의 비합리성이라는 문제죠. 일부러 차트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크게 먹겠다고요? 제가 내기할 때 제가 주로 그렇습니다. 소음 거래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래요?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결국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큰 손들도 막 있고요. 이런 주장을 편 로버트 실러 교수가 2013년에 앞서 말씀드린 유진 파마 교수하고 함께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요? 서로 정반대 주장을 편 두 사람이 공동 수상을 한 셈인데요. 당시에 이제 노벨상 위원회가 둘 다 멋지고 훌륭한 이론인데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하고 고백한 거라고 당시 화제가 됐었죠. 정답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식인데요. 그러나 이제 공매도를 뒷받침하거나 비판하는 이론적 논쟁 같은 것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죠. 훨씬 현실적인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쉬운 허술한 자본시장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라는 문제죠.
기관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매도 할 수 있게 하자. 아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지금 현재 공매도 불법 공매도 사례들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과태료인데요. 과태료 평균 액수가 1,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형사 처벌하고 그다음에 그 부당 이득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큰 손들인데 과태료가 1,600만 원밖에 안 그렇습니다. 이 각종 외국계 뭐 투자 회사들이나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대충 되게 무차입 공매도들인데요. 이런 불법 공매도 했을 때 과태료 평균이 1,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솜방망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다 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 공매도를 재개하든 안 하든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개인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혁수님이 댓글 달아주시길 어려운 제도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걸 마무리 멘트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형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